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그 학력별 자기소개서 작성법을 강의하게 된 강사 고일동입니다. 저는 취업 성공 패키지 상담사를 5년 정도 했는데요. 한 600명 가량의 참여자들을 상담하면서 얻었던 지식이나 경험들을 토대로 지금 취업 성공 패키지에 참여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좀 그런 노하우 이런 것들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예, 구직 활동하시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요. 이제 그 구직 활동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왜 자기소개서를 작성해야 될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자기소개서 나를 소개해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작성을 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자기소개서를 왜 작성을 해야 될까요? 어떤 목적으로 작성하는지를 알아야지 좋은 자기소개서를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기소개서를 쓰는 목적은 나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소개해 주겠다는 것보다는 내가 지금 이 직무에 적합한 사람이라는 것을 담당자한테 어필하기 위해서예요. 그럼 뭐가 다를까요? 그냥 자기소개서를 만약 이제 처음 써보시는 분들은 그냥 내 성장 과정이나 뭐 내 어떤 뭐 성격 그런 것들 그냥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작성을 하시는데 어, 솔직하게 작성하는 건 좋지만 담당자가 봤을 때 좋은 자기소개, 좋은 이력서 자기소개서란 직무에 내가 지금 채용하려고 하는 직무에 적합한 사람이라는 판단이 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내가 가진 역량을 어필하고 구인자로부터 이제 적합한 사람이라는 것을 이제 인증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소개서가 자기소개는 아니에요. 내가 어떠한 역량을 가지고 있고 이 역량이 지금 채용하려는 직무에 적합하다는 것을 어필하기 위한 서류라는 거죠. 그러면은 자기소개서를 쓰기 전에 한번 탐색부터 해볼까요? 좋은 자기소개서를 쓰기 위해서는 정확한 직무 탐색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소개서란 내가 해당 직무에 적합한 사람이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내가 어떠한 특성과 역량을 가지고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직업이 그 직무가 어떠한 역량을 가진 사람을 필요하는지를 알아야지 그렇게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뭐 직무 탐색을 해서 뭐 이해력, 적응력, 발표력, 뭐 추진력, 혁신력, 리더십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 뭐 있으면 좋은 능력이겠죠. 근데 그 중에서도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능력이 가장 필요하다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뭐 따로 직무 탐색 시간에 기업 탐색 직무 탐색 시간에 알려드릴 건데요. 지금은 그냥 간략하게 왜 직무 탐색을 해야지만 되는지를 알려드린 거예요. 어, 일단은 뭐 자기 자신은 자기가 가장 잘할까요? 남보다는 자기가 잘할까? 저 잘 모르겠네요. 이 자기 본인의 캐릭터화 해보자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나를 어필하기 위해서는 내가 가진 강점이 뭔지를 먼저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좀 케바케라 그러나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자신이 가진 강점을 정말 잘 알고 있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나는 나를 잘 모르는데 남이 보는 내가 더 정확한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겠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캐릭터화하라는 거는 내가 가진 강점이 어떤 부분이 강점인지를 먼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지금 아이언맨인데 뭐 마블 캐릭터를 좋아하지 않는 분들은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저는 뭐 좋아하는 편이라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아이언맨 같은 경우는 뭐 기획력이 있고 변화에 빠르게 적응을 하죠. 그리고 유머랑 재치도 있고 어, 캡틴 아메리카 같은 경우는 리더십이 있고 책임감이 있고 뭐 성실하고 도덕성 있겠죠. 제가 이런 캐릭터들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직무마다 이 캐릭터마다 적합한 직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내가 채용하고자 하는 이제 인사 담당자인데 영업직을 채용한다고 생각을 해보면은 리더십 있고 책임감 있고 성실 도덕 좋은 뭐 역량이지만 그것보다는 좀 자신감 있고 도전적이고 결단이나 판단이 빠른 친구를 채용하고 싶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예를 들어서 제가 인사 담당자라면 영업직을 채용할 때 토르 같은 사람을 채용하고 싶을 거예요. 근데 이게 정답은 아닌 게 실제로 NCS 사이트에 보면은 직무별로 이러한 특성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뭐 보통 이제 뭐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의 인사 담당자 같은 경우는 뭐 그런 것들을 뭐 이렇게 파악해가지고 채용을 한다기보다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직무에는 이런 사람들이 일을 잘하더라. 그런 게 반영될 수도 있는데 일단은 NCS 사이트를 검색을 해가지고 그 직무별로 필요한 특성들을 확인하고 거기에 맞춰서 내 자신이 가진 강점을 어필하는 게 좋겠죠. 자기소개서를 쓰긴 힘든 이유를 아시나요? 제가 이제 이력서나 자기소개서 컨설팅을 해드리다 보면은 흰색 종이를 드리고 뭐 컴퓨터겠죠. 자, 한글 파일에서 작성을 해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정말 힘들어요. 뭘 적어야 될지도 모르겠고 제일 어려운 거는 그거죠. 이력서 같은 경우는 뭐 내가 가진 거 일단 내가 가진 이력이나 이런 걸 적으면 되지만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는 뭔가 특별한 경험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저도 뭐 정말 뭐 이렇게 살면서 다양한 경험을 해본 사람도 있긴 하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일반적인 경험들, 일반적인 아르바이트 뭐 이런 걸 하면서 살아왔을 거예요. 그래서 난 어떤 얘기를 써야 되지? 고민들을 하시는데 이 소재가 뭐 되게 독특하고 이런 게 좋은 자기소개서가 아니라요. 흔한 소재 속에서 내가 어떠한 경험을 했는가, 어떠한 깨달음을 얻었는가를 어필하는 게 그걸 보는 채용 담당자에게 공감할 수 있도록 어필하는 게 중요한 거고요.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사소한 소재를 가지고 얘기를 했을 때 더 상대방의 공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하고 너무 이렇게 고민하거나 걱정하고 이거 너무 특별하지 않은데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일단 자기소개서 예를 들어볼게요. 성장 과정을 작성을 할 때는 가장 이제 제가 이렇게 적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제가 10년 전에 처음 취업을 할 때 20년 전인가요? 취업을 할 때 사용하던 것처럼 뭐 저희 자애로우신 어머님과 뭐 엄격하신 아버님 밑에서 뭘 배우고 했습니다 이러면서 이렇게 보면은 그 성장 과정의 내용을 보면은 내 얘기보다 부모님 얘기가 더 많이 나와요. 그런 거는 좋은 자기소개서가 아닙니다. 부모님 보고 채용을 하진 않겠죠. 뭐 좋은 인상, 부모님이 훌륭하시니까 이 친구도 훌륭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인사 담당자는 거의 없어요. 성장 과정이라는 이 단어에 매몰돼 버리면 내가 되게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성장을 했는지를 적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진 않습니다. 그냥 보통 일반적으로 제가 추천을 드리는 거는 대졸자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이상의 경험을 고등학교 이후에 그러니까 이후의 경험을 쓰는 거를 좀 이렇게 추천을 드리는데요. 그 이유는 너무 어렸을 때, 뭐 초등학교 때, 뭐 중학교 때 경험 같은 경우는 그때 내가 어떠한 경험을 하고 이런 생각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그게 지금 현재까지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 좀 어필하는 그게 약해요. 너무 오래된 기억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장 과정을 적을 때는 제가 그냥 무난하게 보통 작성을 한다고 하면은 내가 지금 이 직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라든지 어떤 경험이라든지 그래서 이 직무에 관심을 가지게 됐기 때문에 어떠한 준비들을 해왔는지 그런 것들을 그냥 간략하게 적어주면은 좋을 것 같아요. 장점과 단점 같은 경우는 당연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직무 분석을 통해서 이 직무에 필요한 어떤 성향이나 성격 같은 거를 잘 파악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좀 어필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없는 거를 그냥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한 가지 특성이 아니에요. 한 직무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의 특성이 필요합니다. 성향이나 이런 게 필요한데 그 중에서 하나는 공통점이 있는 게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을 파고들어서 내가 왜 이런 성향을 갖고 있고 왜 이런 성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구체적으로 적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는 되게 성실합니다. 라고 정말 성실한 편입니다. 이렇게 적으면 인사 담당자가 공감을 하지 못할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진정성을 느끼지 못할 거예요. 왜냐면은 구직 활동 하시는 분들 중에 성실하지 않다는 분은 저는 한 분도 못 뵀거든요. 다 성실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성실한 이유, 예를 들어서 뭐 학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도 학점을 이제 학생의 본부는 뭐 이렇게 학점 그런 성적 공부라고 생각을 해서 뭐 어느 정도의 학점을 이렇게 냈다라든지 아니면은 뭐 어떤 것들을 하면서 뭐 자격증 공부하면서 뭐 어떤 것들을 했다. 딱 봤을 때 아니면 뭐 아르바이트 경험도 되겠죠. 어떤 다른 사람과 차별화돼서 내가 아르바이트생이지만 나는 좀 책임감을 가지고 이렇게 일을 했고
그래서 어떤 결과가 생겼다. 이런 것들을 작성을 했을 때 보면서 좀 이 친구는 좀 성실한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을 받는 거예요. 내가 성실한 사람이다. 이 말을 해서 성실하다는 느낌 받는 건 아닙니다. 이거를 잘 알고 계셔야 돼요. 단점 같은 경우는 아무리 솔직하다고 하더라도 직무와 연관된 단점을 얘기하는 것은 추천하지 않아요. 아무리 그걸 극복했다고 이제 쓰더라도 담당자 입장에서는 저도 이제 뭐 채용 담당자를 해봤지만 담당자 입장에서는 이런 약점이 있다는 건 너무 치명적인데 이 생각이 먼저 들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극복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리스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좀 직무와 연관성이 없는 단점을 이야기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좀 예전에는 좀 단점 같지 않은 단점을 장점인데 단점처럼 얘기하는 게 좀 유행을 했었는데 지금은 좀 이제 좀 식상한 것 같고요. 지금 그러니까 그 대를 위해 소를 버린다고 너무 그렇게 써버리면 장점까지도 좀 거짓말 같거든요. 단점도 장점같이 써버리면은. 그래서 단점은 좀 솔직하게 얘기하고 거기에 대해서 직무랑 연관이 없는 단점을 솔직하게 얘기하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어떤 방법으로 극복을 했는지를 쓰면은 오히려 단점을 얘기했지만 장점이 좀 더 진정성 있어 보이게 부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좀 신경 써주시면 될 것 같고요. 활동 결과나 역량 강화 뭐 이런 것들은 직무와 연관된 경험이나 이력 같은 거를 구체적으로 적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그냥 뭐 어느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이게 아니라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내용 적더라도 무슨 그 물품 정리라든지 물품 관리라든지 그런 걸 어떻게 했고 거기에 대해서 뭐 그거 이제 뭐 재무제표 내리 작성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 판매 그런 일지 이런 걸 어떤 식으로 정리했다. 그리고 고객이 왔을 때 자주 오는 단골 고객들은 어떤 식으로 좀 더 그 매출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좀 관리를 했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적어준다면 또 그게 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면 진짜 이럴 수 있겠는데 이 친구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다고 하면은 좋은 자기소개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원 동기 같은 경우는 내가 왜 이 직무에 적합한지와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이제 기업 규모가 커질수록 여러 기업들이 있잖아요. 이게 뭐 그 산업에서 경쟁사들이 있을 텐데 여러 기업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회사에 입사 지원한 이유 이런 것들을 좀 공감대 있게 제가 공감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왜냐하면은 좋은 말은 써놨는데 공감이 안 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봐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좋은 말이 써 있어도 이게 진정성이 느껴져야지 거기에 대해서 사람이 이제 그 호감을 갖게 되거든요.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내가 이 회사에 지원한 이유를 좀 더 그 공감대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그 회사에 대한 기업 이해도가 필요해요. 이것도 기업 분석에서 다뤄드릴 건데요. 그 기업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알고 있느냐가 그 기업에 대한 관심도를 표현하는 거고 그 관심도가 내가 이 회사에 대한 입사 의지를 지속적으로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준비가 이 작은 차이가 많은 결과의 차이를 만듭니다. 입사 후 포부 같은 경우는 그냥 뭐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소개서의 이제 포인트는 추상적인 내용은 최소화하고 구체적이고 좀 내 자신의 이야기를 얘기해 주는 게 중요한데 입사 후 포부에서 입사한 다음에는 뭐 이렇게 열심히 뭐 선배님들의 그걸 따라서 이렇게 일을 하겠습니다. 이런 거는 뭐 쓰나 마나한 얘기고요. 단기적으로 나는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있고 어떻게 적응을 할 거고 그 후에는 내가 이 회사에서 아니면 이 직종에서 아니면 이 산업에서 그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플랜을 짤 건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통 뭐 기본적으로 하는 게 뭐 1년 뒤, 3년 뒤, 5년 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눠서 작성하는 경우도 있고요. 뭐 그게 너무 좀 식상하다 그러면은 내가 가진 생각을 자연스럽게 적어주시면 돼요. 중요한 거는 공감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제가 지금까지 드렸던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짚어드리면은 구체적인 단어와 문장을 사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냥 뭐 편의점에서 일을 했는데 그 점장님이 좋아하셨다 이런 게 아니라 아까 얘기했다고 하면은 뭐 내가 편의점에서 와서 보니까 뭐 매출이 뭐 껌이나 이런 종류들이 사탕 이런 종류들이 매출이 많이 나왔고 그러면 그 부분들을 좀 더
판매대를 좀 더 그 잘 보이는 곳에다가 그 상품을 배치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좀 뭐 그런 것들을 했더니 매출이 증가했다. 이런 식으로 좀 몇 프로 증가했다. 이런 식으로 좀 구체적으로 작성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처음 자기소개 작성하면 이 정도면 됐어. 훌륭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좀 달라요. 예를 들어서 뭐 밤 12시에 감성이 충만한 시기에 작성을 했다. 그러면 다음날 아침에 읽어보면 오글거립니다. 자기소개서가. 이 말은 내가 지금 당장 썼을 때는 고칠 게 없는데? 이 정도면 잘 썼는데? 생각했던 자기소개서가 뭐 한 하루 뒤, 3일 뒤, 일주일 뒤에 읽어보면은 좀 부족한 부분들이 보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계속 개선을 하고 고쳐 나가면서 구직 활동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한번 자기소개서는 한 번 작성했다고 끝이 아니에요. 작성을 하고 계속 보면서 부족한 부분을 업데이트하고 실제로 그걸로 구직 활동을 했는데 잘 안 된다? 그러면은 아예 그냥 자기소개서를 뒤집어 엎고 이럴 때는 취업성 패키지 상담사분과 좀 그 구직서류에 대한 컨설팅에 대한 상담을 나눠보는 게 좋겠죠. 자기 혼자 결정을 하는 것보다는. 그런 식으로 계속 업데이트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지금 말씀드렸던 거 오늘은 괜찮았지만 내일은 다를 수 있다. 더 좋은 내용과 단어가 생각날 수 있다. 면접까지 대비하는 마음으로 숙지한다. 이 말은 자기소개서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면접 때 질문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일부러 면접 때 질문 받을 만한 내용을 넣는 경우도 있고 이걸 넣어놓으면은 이 질문이 오겠지? 라고 생각을 미리 예측을 하고 거기에 대답까지 준비해 놓고 이런 것들도 좋은 전략 중에 하나예요. 마무리하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건 구직 서류도 마찬가지고 면접도 마찬가지인데 인사 담당자는 채용 담당자는 굉장히 고민을 합니다. 이 친구가 정말 뽑아놨을 때 일을 잘할까? 굉장히 그 채용 장면에서 고민들을 많이 해요. 그런데 그 당사자가 자신감이 없어 내가 이 일을 잘할 수 있을까라는 자신감이 없다면 채용 담당자도 당연히 본인도 자기가 이 일을 잘할지 모르는데 모르겠다 자신감이 없는 태도로 보이는데 담당자는 이 친구가 일을 잘할 거라는 자신을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구직 활동을 하는 구직자분들한테 본인조차 본인을 믿지 못하면 채용 당사자는 채용을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면접이나 구직서를 작성할 때 자신감을 가지고 작성을 하라고 합니다. 나중에 채용했더니 좀 부족하다고 뭐라고 채용계요 그 했던 거를 결과를 뒤집진 않거든요. 이런 얘기 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일단 채용되고 보자고요. 채용되고 보고 역량은 점점 키워 나가도 됩니다. 자신감 갖고 구직 활동하는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그 자기소개서에 대해서 강의를 한 고일동이고요. 이 강의를 보든 모든 구직자분들이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